우리 319쪽 등록면허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날짜로 세법 개정이 통과됐어요. 국회에서. 그래갖고 지금 개정된 거 지금 다시 정리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네요. 세법은 매년 이래요.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기본서가 아직 안 나왔나요?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이제 아마 나올 텐데 거기 조금은 개정하는 과정에서 입법 과정에서 국회에서 자구 수정이라든지 또는 세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거 좀 정오표 만드느라고 좀 정신이 없네요. 자, 319쪽 등록면허세 갈게요. 자, 등록면허세입니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문제 정도. 근데 그러니까 2018년도와 2017년도 2년은 두 문제가 나왔어요. 예, 두 문제 나왔는데 이거는 뭐 예외적 현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최소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만 좀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등록 면허세는 여러분 이름을 보시는 것처럼 등록과 면허가 합쳐진 겁니다. 등록과 면허가 합쳐진 거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몇 가지를 구분하냐? 두 가지를 구분해요. 이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해서 등록에 대한 것만 시험 범위고요. 면허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등록면허세가 있는데 우리 등록면허세 가기 전에 우리 여러분 등기법에서 부동산 등기부 구조 배우셨나요? 공시법에서 등기법 들어갔죠. 지적법하고 있어, 등기법하고 있어. 등기법. 그럼 부동산 등기부를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부동산 등기부 구조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 등기부는 크게 1부, 2구 체제로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등기부 앞장에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여러분? 표제부. 이걸 순서를 제가 조금 바꿀게요. 그래서 표제부가 제일 먼저 나오죠, 뭐. 근데 두 번째 페이지가 뭐가 나오죠, 여러분? 갑구 나오죠, 갑구. 두 번째는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뭐가 나오죠, 여러분? 을구가 나오죠. 이런 거 배우셨죠, 여러분? 그럼 표제부는 그냥 간략히 말해서 글자대로 등기 물건의 표시상이죠, 뭐. 어떤 물건에 대한 등기 분야라는 등기 물건의 표시죠. 네? 갑구는 뭐가 나오죠, 여러분, 여기는? 내가 아니, 무슨 구가 나오는지. 그래서 이 세법은 다른 과목이 다 끝나야 돼요, 사실은. 안 그러면 세법에 먼저 치고 나가게 되면 모든 내용을 다 세법에서 다 해야 돼. 요 갑구는 여러분 소유권과 소유권의 제약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는 등기부가 바로 뭐냐면 갑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유권.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취득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소유권 취득 등기. 그럼 을구는 뭐냐? 소유권을 제외한 물건, 소유권을 제외한 물건.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죠, 여러분? 용인물건, 뭐 담보물건 이런 것 등이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물건과 또는 임차권에 관련된 물건이나 임차권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있던 등기부, 지금은 등기부라고 그러지 않죠. 명칭이 바뀌었는데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주택은행에서 근무할 때만 해도 등기부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맨날 대출을 하면은 이거 기표 등기부 까면서 맨날 기표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등기부 옛날 종이가 좀 빳빳해 갖고 등기부 넘기다 잘못하면 손을 좀 많이 팹니다. 아주 종이에 손 베면 아주 무지하게 아픈데. 자,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나라 등기부는 1부, 그 다음에 2구 체제로 되어 있고 표제부는 글자대로 그냥 가볍게 정확한 내용은 이제 여러분 등기법에서 배울 거고 표제부는 등기 물건에 대한 뭐 기본적으로 표시사항 어떤 물건에 대한 등기부냐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등기 대상이 되는 등기 물건의 소유권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소유권.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제약. 소유권에 관한 제약이 뭐가 있죠, 여러분?
소유권을 제약하는 권리가 뭐가 있죠? 예, 물어본 놈이 나쁜 놈이죠. 뭐 가압류, 압류 등기 이런 것 등이 또 가등기 이런 것 등이 바로 소유권의 제약이 하는데 이 중에서 소유권 취득 등기 그리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다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자 소유권 취득 등기는 여러분 원칙 뭘로 가셔야 한다 여러분? 취득세로 과세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취득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뭘로 가는 거냐? 이게 바로 등록 면허세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 등기 중에서 어떤 것이 취득세로 과세가 되는 거고 어떤 것이 등록 면허세로 과세가 되는 거냐? 지금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소유권 취득 등기를 하면은 소유권 취득 등기를 하면 뭘로 과세하는 게 원칙이다 여러분? 지금은 취득세 2011년부터 아까 설명드렸지만 예전에 부동산 취득하면 뭘로 했고 취득세 2% 했고 취득한 부동산에서 등기를 하면 뭘로 등록세를 냈는데 지금은 이걸 어떻게 해서 합해서 과세합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 취득 등기는 어디로 과세하는 게 원칙이야? 취득세로 과세하고 물권과 임차권에 관련된 등기라든지 또는 표제 부위의 변경 등기 등은 다 어디로 간다 여러분? 등록 면허세로 간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 뭐라고 적었죠 여러분? 원칙. 그럼 제가 여러분 항상 세법을 강의하면서 원칙 그러면 여러분 감을 잡아야 되냐?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다. 그래서 2018년도 시험 대비 강의를 하면서 요 예외 규정이 개정이 됐었어요. 2018년도. 그래서 요 예외 잘 봐라. 그대로 시험에 나왔어. 귀신이 고칼 노릇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소유권 취득 등은 원칙 뭘로 과세하는 게 원칙이다 여러분? 취득세로 과세라는데 취득세로 과세할 수 없는 예외일 때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등록 면허세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부동산 등기를 하려면 어디 가야 되죠 여러분? 등기소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소 가서 뭐 해야 되는가? 등기 신청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등기 신청서에는 반드시 등기 신청 서류에는 반드시 요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 둘 중에 하나의 뭐가 영수증이 반드시 등기 신청 서류에 어떻게 되냐? 첨부돼야 됩니다. 등기 신청 서류에 첨부가 되어야만 등기 담당 공무원이 뭘 받아준다? 등기 신청을 받아줍니다. 그럼 여러분은 등기소 가기 전에 먼저 은행에 가서 뭘 내야 되는가? 취득세 또는 등록 면허세 먼저 내야 되는가? 내면은 여직원이 땅땅땅땅 도장 찍어주죠. 영수증 주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영수증을 어디에다가 등기 신청 서류에 뭐 해갖고 첨부해서 이제 어디 가는가? 등기소 가서 등기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등기를 먼저 하는가? 취득세 등록을 해서 먼저 내야 되는가? 세금을 먼저 내는가? 등기를 먼저 내는가? 세금을 먼저 내는 거니까. 얘를 먼저 낸 다음에 냈다는 영수증을 첨부해서 어디 가라는 얘기야? 등기 신청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뭐를 하고자 하면 등기를 하고자 하면 그 등기 신청서에는 취득세 또는 뭐 여러분 등록 면허세 영수증이 반드시 첨부가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고 취득세가 있어야 되고 뭐 은행에서 저당 이렇게 봅시다. 자,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매매했어요, 여러분. 부동산을 매매. 그러면 갑은 뭐죠, 여러분? 매도자. 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수자. 그럼 을한테는 매수자니까 뭐가 부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세가 부과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무슨 등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해야 되겠죠? 그럼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하려면은 뭘 내야 되는가? 뭘 내야 돼? 취득세 내야 되는 거죠. 이전 등기를 하고자 등기소 가기 전에 먼저 뭘 내고 취득세를 내고 취득세 영수증을 이전 등기 신청서에 첨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뭘 받았어? 대출을 받았어, 은행에서. 그럼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그럼 은행에서 대출할 때 저를 보고 대출해줘? 담보 제공한 부동산을 보고 대출해줘요. 담보 제공한 부동산을 보고 대출해 주겠죠. 이게 얼마짜리야? 그 가치에 비해서 대출이 결정되겠죠.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해 주면서 담보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뭘 설정하죠? 저당권 설정 등기 들어가죠. 안 했나 민법에서 요거는? 맨날 안 해. 다른 과목들은 스키들은.
은행에서 뭐 한다고?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고. 저당권은 물권이야, 채권이야? 물권. 물권 중에서 용의 물권이야, 담보 물권이야? 응? 민법상 법정 담보 물권 몇 가지가 있어? 3가지. 뭐가 있죠, 여러분? 유치권. 그래, 좋아. 또 질권, 저당권. 부동산은 뭐 하는 거고? 부동산의 담보 물권이 뭐고? 저당권. 동산에 대한 담보 물권이 뭐고? 질권. 아이고, 내가 죽네, 내가 먼저 죽어. 그럼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을 해놓고 저당권자로서 우선 변제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공시해서 이제 은행에서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저당권 설정 등기 들어가겠죠. 그럼 어디 가야 돼? 등기소. 등기소 가서 저당권 설정 등기하려고 그래.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할 때 무슨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가? 등록면허세 영수증이 첨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강조 싶은 거는 부동산에 관련된 뭘 하고자 하면 등기를 하고자 하면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은행에 가서 뭘 내거나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둘 중에 하나의 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등기를 한 후에 내는가? 등기를 하기 전에 내는가? 다시 한번.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등기를 한 다음에 내는가? 등기를 하기 전에 내야 되는가? 전에 내야지. 전에 내야 뭐가 나와, 여러분? 영수증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영수증을 신청서류에 뭐였고 첨부해서 등기 신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취득세나 등록세는 뭐 하기 전에 내야 돼? 등기 등록하기 전에 내야 되는 거죠. 그럼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할 때는 저당권은 뭐니까? 물건이니까 취득세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가? 등록면허세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가? 등록면허세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대출 받았어. 그럼 내가 구입한 주택을 또는 부동산을 전세를 줬어. 전세. 임대차 줬어. 그러니까 전세인이나 임차인이 뭐라고 하냐? 임차권 설정 등기해달래. 그러면 임차권은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가? 임차인. 그럼 임차인의 자기 임차권의 권리가 있다는 걸 공시하기 위해서 등기해야 되겠죠. 임차권 설정 등기해야 되겠죠. 그럼 임차권 설정 등기하려니까 어디 가는가? 등기소. 그러면 등기소 가기 전에 먼저 뭘 내야 돼? 취득세야 등록면허세야? 등록면허세죠. 임차권이니까. 전세권도 바로 물권이니까. 그러면 등록면허세 내고 그걸 영수증을 첨부해서 등기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네,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여러분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등기부를 보시면은 그 등기 사항이 소유권 취득 등기는 원칙 어디로 가는 거고 취득세, 소유권 취득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등기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등록 면허세. 다만 소유권 취득 등기는 원칙 어디로 가는 게 원칙이지만 취득세로 과세하는 게 원칙이지만 취득세로 과세할 수 없는 어떤 경우는 예외일 때는 어디로라도 내라. 뭐라도 내라. 등록 면허세라도 내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요 구조 꼭 좀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 319쪽에 여러분, 319쪽에 성격에 거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밑줄 치시고요. 1, 2, 3, 4 밑줄 쭉 치시고 성격에 1, 2, 3, 4 밑줄 쭉 한 줄로 쭉 지어놓고 저거 취득세와 동일.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행위세, 2번 유통세, 3번 응능가세, 4번 대물세. 이거는 이미 어디서 봤다? 취득세에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이죠. 무슨 주의 과세 나왔죠, 여러분? 형식주의 과세. 요거 별표 하나. 이게 등록면허세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야. 취득세는 무슨 과세 원칙이었죠,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이었죠.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세법을 적용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실질 과세 원칙이야. 실질 과세 원칙은 글자 그대로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경제적 실질과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경제적 실질과 그에 따른 법률상 형식이
법률상 형식이 다르면 이게 문제죠. 다르면. 같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와? 실질과 형식이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뭐 할 때? 다를 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자, 우리 오늘 외식하기로 해서 토요일 날이기 때문에. 근데 아빠는 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그러고 엄마는 채소 먹으러 가재.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고기? 자, 이렇게 실질과 형식이 다르면 둘 중에 하나를 기준해서 과세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실질 과세 원칙은 써져 있네. 실질과 형식이 다르면 뭐에 따라서 과세하시오?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시오. 이게 무슨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게 실질 과세 원칙이야. 그러면 형식주의 과세 원칙은 둘 중에 어떤 걸 기준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형식주의 과세는 글자 그대로 뭐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야? 형식에 따라서 과세를 해줘. 그래서 등록면에서는 무슨 주를 취한다, 여러분? 형식주의 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다. 요걸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형식주의 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다.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 등기법을 더 공부한 다음에 알기로 합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6번이네요. 행정사문. 여러분 여기서 행정사문을 적어. 등기 등록을 말하는가? 등기 등록에 대한 무슨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면 수수료 성격을 띠고 있다 했죠. 제가 여러분 등기소 가서 뭐 하고자 하냐면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뭘 내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 취득세나 등록면에서 먼저 내야 된다고 했죠. 이게 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니까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취득세라든지 또는 등록면에서 내니까 수수료 성격이다는 얘기죠. 이게 등록면에서의 독특한 특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과세권자 봅시다. 등록면허세의 과세권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자 밑줄 도지사 또는 구가 중에 도 또는 구입니다. 도지사 이거는 취득세 똑같은데 등록면허세는 도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온다 그러면 구청장이죠. 그러니까 서울과 광역시는 누구라는 얘기하면 구청장, 경기도 도지사가 과세권자라는 얘기야. 놓치면 안 돼. 도지사 또는 누가 부과한다 그러면 구청장. 그러면 우리 서울 강동구 일대 등록면허세 과세권자 누가 되는가? 강동구 구청장. 경기도 하남시면 누가 과세권자가 되는가? 경기도 도지사. 인천광역시 부평구대 그러면 등록면허세 과세권자 누가 되는가? 구청장.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등록면허세는 누가 과세권자인다?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 또는 누가 나온다 그러면 구청장이 나온다는 게 중요한가? 구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 구에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쭉 넘기셔갖고 어디 보시냐면은 320쪽 보세요.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나와 있죠? 찾으셨나요? 예, 거기 보시면은 원칙, 예외, 특례. 그래서 원칙, 시가편에 사실 취득가 있죠? 옆에다 이렇게 묶으시고 이렇게 원칙부터 사실상 취득가격 특례까지 묶으시고요. 적으세요. 요거는 어디서 봤죠, 여러분? 취득세에서 봤던 내용과 똑같아요. 그래서 취득세와 동일. 그래서 원칙, 신고한 가액, 예외, 시가, 표준액, 특례, 사실상 취득가는 이미 어디서 했다 그러면 취득세에서 했어요, 제가. 다만 여러분은 기억이 안 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주로 어디서 물어보면 취득세에서 물어봐. 그래서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 있죠? 찾으셨나요? 이게 등록면허세 독특한 특징이고 여러분 동그라미 1번에 별표 표시하세요. 별표 3개 시뻘겋게. 과세표준 동그라미 1번 별표 3개. 아니 1번 동그라미 1번. 박스 밑에 1번 있잖아. 거기에 별표 3개. 동그라미 2번 별표 2개.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표는 원칙 예외 특례보다 그 밑에 박스 밑에 있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하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등기를 배운 다음에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율 갑시다. 부동산 등기 세율표 있죠.
이걸 여러분이 통으로 또 외우셔야 되는 거야. 환장해. 세법은 이런 거야. 다 외우는 거야. 그냥 세율. 근데 여러분, 거기 부동산 등기 보면 소유권을 제외한, 소유권 이외의 제외한 모든 권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죠. 그래서 소유권은 다시 무슨 등기요?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는 나눠져 있죠? 응? 그러면 여러분, 거기 소유권에 보시면 여러분, 자, 잠깐 보세요. 보존 등기 몇 프로 나왔죠, 여러분? 보존 등기 등록 면허세 몇 프로 나왔어? 0.8. 이거 우리 아까 했었는데. 제가 종전 취득세, 종전 등록세 합친 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종전 등록세라서 여러분 거기 0.8%부터 몇 프로까지 거기 상속의 무상 몇 프로까지 여러분 1.5%까지 이렇게 묶으시고요. 이거는 여러분 따로 외울 필요가 없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무슨 세율에서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다 몇 프로 뺀 거냐? 2% 뺀 겁니다. 2%. 여기서 2%는 뭐를 말하냐? 종전 취득세를 말합니다. 종전 취득세. 지금 취득세 표준세는 종전 취득세, 종전 등록세 합친 거다 그랬죠? 거기서 종전 취득세를 빼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빼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뭐를 말하냐면 현재 취득세 표준세 2% 뺀 거는 종전 등록세 세율을 말합니다. 요거 꼭 적어놔야 돼. 0.8, 2%, 0.8, 1.5% 묶어놓고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취득세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거다 여러분? 2% 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취득세 표준세 2% 빼서 뺄 때에 요 2%는 종전 뭐를 말하는 거고? 종전 취득세세를 말하는 거고 취득세 표준세 2% 뺀 후의 세율은 뭐를 말한다? 종전 등록세 세율만을 말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원시 취득일 때 취득세 표준세 아까 몇 프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8%라 했죠. 근데 뭘로 과세할 때는 등록 면허세로 과세를 할 때는 취득세 2.8% 2% 뺀 세율 몇 프로 여러분? 0.8%로 과세하라 그 얘기야. 0.8%. 자, 거기 유상 나와 있죠? 같이 보죠. 아까 우리 유상 취득일 때 취득세 표준세는 몇 프로였죠, 여러분? 4%. 근데 4%인데 뭘로 과세할 때는 등록 면허세를 과세할 때는 그 4%에서 몇 프로 빼라는 얘기야? 2% 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몇 프로인가 여러분? 2% 나와있는 거죠. 자, 상속 한번 다시 볼게요. 상속일 때 취득세 표준세 몇 프로였죠, 여러분? 2.8. 근데 그거를 취득세를 못 내고 뭐를 낼 때는 등록 면허세 할 때는 취득세 표준세를 몇 프로에서 2.8에서 2% 빼면 몇 프로 여러분? 0.8% 내라 그 얘기야. 자, 상속의 무상 증여받을 때 여러분 증여받았을 때 취득세 표준세를 몇 프로였죠? 아까 우리 3.5. 그거를 취득세를 안 내고 뭐를 낼 때는 등록 면허세 할 때는 거기서 2% 빼니까 몇 프로 남아 있는 거야 여러분? 1.5%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세율은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소유권을 제외한 각종 물권과 임차권 나와 있죠? 물권과 임차권 여러분 세율이 다 몇 프로죠 여러분? 0.2%죠. 세율.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은 세율은 구분 일시 없이 다 몇 프로다 여러분? 0.2%야. 여러분 거기 물권과 임차권에 설정 및 이전할 때 설자 동그라미 치세요. 이전할 때 이자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이걸 저는 앞으로 뭐라 하냐면 여러분한테 설이라고 얘기할 거. 뭐? 설이. 물권과 임차권에 뭐 여러분? 설정과 이전할 때 설자 동그라미 쳤죠? 이전할 때 이자 동그라미 쳤죠? 그럼 이걸 앞으로 저는 뭐라고 표현한다? 설이. 그래서 각종 물권과 임차권에 대한 무슨 등기가 나오면 설정 등기나 이전 등기가 나오면 무조건 세율은 1000분이 얼마 되는가 여러분? 2가 되는 거야. 1000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권과 임차권일 때 세율은 뭐밖에 없다 그러면 0.2%밖에 없다는 거죠. 다만 물권과 임차권일 때는 여러분 과표가 달라진다. 과표가. 특히 과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이거야. 지상렬이가 뭐하면 여러분 가등기라면 지상권과 가등기 이게 제일 중요해. 묶으시고요. 지상권과 가등기 이게 제일 중요해. 물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상렬이가 지상권과 가등기. 여러분 이걸 외울 때 이렇게 외워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지상렬이가 뭐하면 가등기라면 이때는 무슨 가액을 과표로 한다?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상렬이가 뭐하면 가등기라면 과표는 무슨 가액이다 여러분? 부동산 가액이다. 다만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외에 또 뭐를 여러분 채권 금액을 과표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 가등기에서 과표가 몇 개 나와 여러분? 2개가 나와 과표가. 가등기는 과표가 2개가 나온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나와 있죠? 찾으셨나요?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찾았어? 4개에 나와 있는 거? 네. 여러분 이때 저당권 할 때 저자 동그라미, 경매 신청할 때 경자 동그라미, 가압류 할 때 앞자 동그라미, 가처분 할 때 여러분 첫자 동그라미. 그러면 동그라미 친 걸 보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적용 합쳐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적용 합쳐. 뭐? 같이 적용 합쳐. 저가 뭐예요? 저당권. 경이 뭐예요? 경매시정. 압은 가압류. 처는 가처분. 이걸 우리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적용 합쳐. 그럼 이렇게 등기가 뭐일 때는 적용 합쳐일 때는 여러분 과표가 뭐가 된다 여러분? 이때는 저 밑줄 채권 금액을 과표를 한다. 지금 중요도에 따라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야. 중요도. 시험에 출제는 제일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적용 압초 위에 뭐 나왔죠? 여러분 임차권 갑시다. 임차권. 여러분 우리 임대차 여러분 잠깐 여기 봐. 임대차는 대가가 2가지로 구성됐죠. 뭐와 뭐로 구성됐죠? 보증금과 월세로 구성됐죠. 임대차. 그러면 이때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는 바로 보증금을 갖고 할 거냐 월세를 가지고 할 거냐 그 얘기야. 그러면 거기 밑줄 무슨 금액 한다 여러분? 월 임대차 금액을 과표로 하래. 그 월 임대차 금액 옆에 적어놔 여러분. 월세를 말하는가? 월세.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임대 보증금이 자 1억 원이고 월세가 월 200만 원이야. 여러분 요런 부동산 하나 갖고 있어야 돼? 안 갖고 있어야 돼? 갖고 있어야죠. 그럼 이게 연금이 있지 뭐. 매달 얼마씩 도는가? 200만씩 꼬박꼬박 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봐. 이제 공인중개사가 돼서 돈을 벌면은 일단 재산을 증식시켜야 돼. 재산 증식할 때 금융자산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여러분? 부동산을 빨리 모아놔야 돼, 부동산을. 그래서 은퇴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바로 재산이 바로 뭐냐면 부동산이야, 부동산. 왜냐면 부동산을 뭘 주면? 임대를 주면은 은행보다 더 높은 뭐가 들어오니까 월세가 들어오죠, 월세. 근데 보증금은 여러분,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이 임차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죠. 이해하세요? 전세금 봐. 그러면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뭘 지급하면 전세금. 그럼 그거 임대인이 먹는가? 아니, 전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임차인한테 돌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보증금이나 전세금은 임대인의 수입이야, 수입이 아니야. 수입이 아니야, 부채야. 잠시 보관하는 거지. 그러다 전세 기간이 끝나거나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되겠죠? 그 대신 목적물을 반환받아야 되겠지. 응? 근데 월세는 누가 먹는 거야, 이거는? 임대인이 먹는 거죠?
그러면 이때 임대인의 수입은 뭐가 되는가? 월세. 그래서 이렇게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과표를 둘 중에 보증금과 월세 중에서 어떤 걸 과표를 하라고 그러면 월세. 오케이? 요것도 최근에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 재작년에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 면허세 과세 표준은 임대 보증금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았어? 틀렸어? 틀렸죠. 보증금이 아니라 뭐로 과표를 한다고? 월세를 임차권 설정 등기일 때 과표를 하는 거죠. 여기다 몇 프로 때렸냐 이게 월세에다가 세율? 0.2% 때려라 그 얘기야. 그게 바로 임차권 설정 등기에 따른 등록 면허세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해하세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전세권 나와 있네 위에 전세권. 전세권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여러분? 전세 금액밖에 없죠. 지역권은 여러분 민법에서 지역권 배웠어 안 배웠어? 아직 안 배웠어요? 예, 여기 다 민법에서 배울 것들이야. 맨날 내가 나만 해 세법만 해. 자, 그래서 여러분 지역권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지역권은 여러분 개념상 요역지와 승역지가 나와. 지역권은 여러분 지역권은 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수익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야. 단 대가를 줘야 되는 게 원칙이겠죠. 특히 맹지 같은 경우 맹지가 뭐야? 도로가 없는 토지죠. 그럼 우리 집 토지를 가려면은 남의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그 토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주고, 임차료를 주고, 그 사용하시는 권리.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 지역권이라는 거죠. 그럼 내 토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가 요역지. 타인의 토지에서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승역지. 이때 우리는 어떤 걸 과표를 한다 믿죠, 여러분? 요역지가입니다. 여러분, 요역지와 승역지 순간적으로 헷갈리면 발음하기 편한 게 승역이야, 요역이야? 요요. 그래서 무슨 가액? 요역지 가액을 과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이제 거기 밑에 그 밖에 등기가 있죠. 여기 나와 있지 않는 거기 지상권부터 적용 압축까지 나와 있지 않은 거일 때는 그 밖에 등기죠. 여러분 외울 건 거기 나오는가? 각종 무슨 등기? 변경, 말소, 해지, 분필 이거 밑줄 쫙. 각종 변경 등기가 나왔다. 각종 권리 말소 등기 나왔다. 해지 등기 나왔다. 분필 등기 나왔다. 그럼 무조건 한 건당 얼마 여러분? 6,000원, 동그라미 6,000원, 동그라미 시뻘게 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6,000원 동그라미 쳐놨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뭐가 아니면, 서리가 아니면, 자, 서리는 무조건 몇 프로였죠, 세율이? 0.2. 서리 이외에 설정과 이전 등기를 제외한 이외의 모든 물권 등기, 예. 이럴 때는 한 건당 얼마다 그러면? 6,000원. 이때 여러분 여기 6,000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꼭 적어놔. 최저한세. 이게 등록물에서 독특한 특징이야. 뭐라고? 최저한세. 책에 있죠 여러분. 최저한세를 안 적어놨네. 아, 저기 있네. 321조. 321조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부동산 등기세액이 얼마 미만이면 6,000원 미만일 때를 얼마로 받는 거야, 여러분? 6,000원으로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또. 그렇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장난쳐. 부동산 등기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6,000원 미만이 남은 얼마 받으라는 얘기야? 6,000원을 받으라는 얘기 6,000원. 그러니까 이거 최저한세는 여러분 기본요금이야. 기본요금. 적어놔. 이해가 안 되면 기본요금. 그럼 등록 면허세 기본요금은 얼마란 얘기야? 6,000원이다 그 얘기야. 6,000원. 여러분 우리 택시 타면은 택시 타는 순간 거리에 관계없이 기본요금 나오죠. 어?
그걸 뭐라고 하는다 그러면 최저한세. 좀 더 현실적인 사례 들면 우리 나이트클럽 가면 기본 요금 있어 없어? 아이씨. 나이트클럽 안 가봤어? 클럽은 기본 요금 얼마? 클럽도 안 가봤어요? 클럽 가면 기본 요금 얼마? 자, 마지막 우리 호프. 여기 보세요. 왜 피해? 얼마 기본? 2만 원, 3만 원인데? 맞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 오늘 한번 가봅시다, 둘이. 응? 저녁에 한번 가보자고. 이따 남아? 그래서 기본 요금 알아봐야 돼. 자, 기본 요금을 등록면에서 뭐라 표현한다 그러면 최저한세. 적어도 얼마는 내야 된다는 얘기야. 6,000원은 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이거 중요한 규정이야. 그러면 각종 설정 등기나 이전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등기일 때는 얼마 내야 된다? 한 건다? 6,000원을 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기본 요금이 얼마다고요? 6,000원. 꼭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21쪽에 여러분 부가징수 있네요. 별표 2개. 그리고 옆에다 적어놔요, 여러분. 취득세와 유사. 등록면허세 부가징수는 취득세와 거의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보시는 것처럼 원칙이 뭐죠, 여러분? 신고 납부. 그리고 거기요, 적혀 있지 않지만 예외 뭐죠, 여러분? 보통징수. 그건 뭐와 똑같다고, 여러분? 취득세와 똑같다. 그래서 거기 책에 써져 있죠. 양가리 보면 기한 후 신고와 보통징수 있죠, 여러분? 거기 보통징수 밑줄 쳐놓고 예외. 보통징수 밑줄 치고 예외. 원칙은 뭐야, 여러분? 신고 납부. 요때 원칙 신고 납부 예외 보통징수는 어디서 봤다? 취득세에서 봤다는 얘기야. 그러면 신고 납부는 항상 액션을 누가 취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액션을 취한다고 했죠. 언제까지? 신고 기한까지. 이때 등록면허세 신고 기한 보세요. 원칙 언제라고 되어 있으면 등록하기 전까지. 여기가. 자, 신고 기한을 보면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는데 우리 예외는 들어가지 마 지금. 취득세에서는 원칙이 뭐였느냐?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다는 얘기 여러분? 60일 이내다 그 얘기죠. 그런데 등록면허세에서 원칙적 신고기는 언제다 여러분? 등기 등록 전까지다 그 얘기죠.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다. 그럼 취득세는 기산점을 제공하고 기산점으로부터 며칠 이내 여러분? 60일 이내죠.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다고 여러분? 60일 이내입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기산점이 없고 뭐만 있어요 여러분? 만료점만 있죠. 뭐 하기 전까지야?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그래서 여러분 등록면허세 신고기한을 적어놔야 돼. 불확정적 기한이다는 게 특징이야. 불확정적 기한. 얘는 불확정적 기한. 그런데 취득세는 기산점이 주어졌고 그날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죠. 그러니까 얘는 기한이 뭐죠, 여러분? 확정적 기한이죠. 그래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는 뭐부가 되죠? 취득세는? 하루를 못 버티네. 자, 요거 오전에 했잖아. 아까 이 교시 때. 요 신고 기한 내 신고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부과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산세야 그냐? 가산세죠, 가산세. 근데 등록면허세는 언제부터 할 때 기산점이 없고 뭐만 있어? 만료점만 있어. 언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만 나와있죠. 등기 등록 전까지. 등기 등록 전까지. 기한이 확정적이다, 불확정적이다? 불확정적.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내가, 자,
이거야, 여러분. 전세 들어갔어. 임대차 들어갔어. 그러면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임대인한테 요구할 수 있죠. 뭐 설정해달라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달라거나 임차권 설정 등기 해달라고 그럴 수 있죠. 그럼 내가 임차권 설정 등기하고 싶어.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려면 당연히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려면 어디 가야 돼? 등기소. 그럼 등기소 가서 임차권 설정 등기하러 왔어요라고 신청서를 제출할 때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반드시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취득세는 뭐일 때만이고 소유권 취득 등기일 때고 소유권 취득 등기를 제외한 각종 물건과 임차권도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등록면허세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등기소 가기 전에 먼저 어디 들러야 되는가? 은행을 먼저 들러야 되죠. 은행에 가서 먼저 뭘 내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내고 그 냈다는 영수증을 등기 신청 서류에 첨부해서 등기소가 되겠죠. 이때 등기는 여러분 언제 하는가? 그건 내 맘이지. 오늘 할지 내일 할지 임차권 설정 등기를 오늘 할지 내일 할지 내일 모레 할지 10일 후에 할지 20일 후에 할지 아니면 등기를 안 할지 누가 결정하는가?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한마디로 말해서 등기를 할 거를 먼저 예견해 놓고 먼저 세금부터 내라는 얘기야. 취득세는 취득을 한 다음에 내는가? 취득하기 전에 내는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에 내는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먼저 내는가? 취득을 한 다음에 내는 거죠. 취득 후 며칠이 내서 60일. 그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취득세는 취득을 한 다음에 내는 세금이지만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한 다음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 등록하기 전에 먼저 내야 된다 그 얘기야. 차이점 이해됐어요? 자, 다시 한번. 내가 부동산을 뭐 했어요, 여러분? 취득을 했어. 그러면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라 뭐 해야 되는 거면 취득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자, 이거. 뭘 한대, 여러분? 등기를 한대. 그러면 등기를 한 다음에 내는가? 등기를 하기 전에 내야 되는가? 등록에서 뭐 하기 전에? 등기를 하기 전에 내야 된다. 그 얘기죠. 다시 한번. 취득세는 취득을 한 다음에 내는가? 근데 등록에서는 등기를 한 다음에 내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하기 전까지죠. 등록면허세는 뭐 하기 전에? 등기를 하기 전에 내는 거고, 취득세는 취득하기 전에 낸 것이 아니라 취득한 후 며칠 이내? 60일 이내 내면 되는 거죠. 차이점 보이십니까, 여러분? 응? 취득세는 취득을 한 다음에 내는 세금이야. 등록에서는 등기를 한 다음에 내는가? 등기를 하기 전에 내는가? 하기 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 등록면허세 신고기한 원칙, 뭐 하기 전까지? 등록. 그 등록은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기가 포함되는 개념이죠, 등기가. 자,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 예외는, 거기 예외 있죠? 거기 원칙 밑에 신고기한 원칙 밑에 예외 있죠? 예외에다 밑줄 쳐놓고 적어놔. 어디 봐야 돼? 321쪽 봐야 돼. 321쪽. 6번 부가징수에 신고기한 원칙 예외로 나눠져 있죠, 여러분? 여기 예외 밑줄 쳐놔. 치고 적으세요. 취득세와 완전 동일. 등록면허세 신고기한의 예외는 뭐와 똑같다고 여러분? 취득세와 완전히 똑같다라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군데에서만 하면 되는가? 자, 이때 여러분 거기 중과세율 대상이 되는 사유 발생부터 며칠이라고 해서 여러분 30일 돼 있죠? 요거 올해 개정이 돼. 요거 60일로 바뀔 거야. 60일. 그래서 30일을 지우고 60일로 바꿔놔. 올해 개정 예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 등록면허세 이렇게 좀 마무리 하고요. 예, 조금 10분 쉬었다가 우리 이제 322쪽 재산세 가도록 했습니다. 재산세. 10분 쉬겠습니다.